안녕하십니까, 윤석현 변호사입니다. 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뭐 강제추행, 강간 뭐 그런 거 이제 저지르게 되면은 이제 무죄가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매우 골치가 아파요. 예. 어떤 골치가 아프냐? 제가 지금 엊그저께 제 사건인데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, 요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제 의뢰인 피고인은 어떤 회사의 과장이에요. 과장이고 피의자 여성은 계약직입니다. 근데 둘이 이제 술을 마셨어요. 외근을 같이 가다 보니까 둘이 술을 마시고, 제 의뢰인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하는데,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면은, 뭐, 자기 스타일이다. 제 의뢰인의 스타일이다. 몸매도 예쁘다. 호감도 간다. 그리고 계약기간 저기 얼마 안 남았는데,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내가 힘써주겠다. 뭐,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, 양쪽 다 이제 피해 여성과 제 의뢰인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서로 막 휘청휘청 거렸었는데, 이제 제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이제 부추기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가슴을 만졌고,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,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 뭐 요런 것들, 그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나와가지고 이제 됐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무죄 주장할 사항인가 아니면은 이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것인가, 이제 이게 고민이 됐는데, 왜냐면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이 기억이 안 난다 했거든요. 술 먹고 나서. 그래서 이제 이게 무죄 주장할까 했는데 피의자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의뢰인을 뭐 엿먹일 그런 동기도 없어. 동기도 없고, 이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회사의 과장이 정규직 전환하는데 힘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술 먹게도 했고, 이제 그런 겁니다. 요런 거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합니다. 위력. 왜냐면 상사잖아요. 그리고 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술도 먹고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무죄 주장할 사항은 아니고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면 되는 건데, 그래서 징역형 나오고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집행유예 받게 되면은 그 범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, 보통 이제 지금은 이 판결은 120시간의 사회 봉사명령, 어디 가서 이제 봉사활동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성범죄잖아요. 성범죄인데,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해야 돼. 강의를 수강해야 돼.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떨어졌어요. 만약에 이게 마약 수사면은, 마약 사건이면 마약의 치료에 관한 그런 거 나올 거고, 음주 같으면 음주 뭐 수강 명령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, 이 성범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, 그 신상 공개 명령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 성범죄 사실을 그 인근에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고지 명령, 그 다음에 취업 제한 명령, 이런 것들이 부수 처분으로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자니까 재범할 수 있다고 봐서 신상 공개 명령, 이제 윤석평 이 사람은 성범죄자야, 신상 공개 명령을 해서 주의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 살고 있다, 이게 고지명령이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을
여성과 이렇게 주로 관계되거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계되는 그런 어떤 직역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또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거 걸려버리면 진짜 불편해요. 예, 이거 신상공개명령, 고지명령, 취업 제한 명령, 이 성범죄에는 이렇게 부수처분들이 따라붙게 되는데, 지금 요 사안은 그 공개명령하고 고지명령 요거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하고 부작용, 그리고 이제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이런 거 종합해 볼 때 신상 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. 면제를 받았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왜냐면은 이제 성범죄자가 A가 있으면 그 가족들까지도 그런 어떤 색안경이나 좋은 글씨 같은 그런 게 씌워지기 때문에 요 명령 면제를 받았어요. 왜냐면 우리 의뢰인이 자백하고 선처를 했고 피의자한테 진심 어린 사과해서 합의까지 했거든요. 그래서 면제를 받았고, 그 다음에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를 받았습니다. 그 취업 제한 명령은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,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이런 거 보는 건데, 신상 공개든 뭐 고지 명령, 신상 고지 명령이든 아니면 취업 제한 명령이든 간에 주로 이제 피해자의 어떤 피해자 상황을 상황을 봐야 돼. 나이, 직업, 환경, 전과, 그 다음에 이제 범행 동기, 방법, 수단, 재범 위험성, 이런 거 다 따져보고, 이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잖아요. 취업도 못해. 내 신상이 다 주변에 공개가 돼. 이렇게 되는 그 불이익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신상 공개하고 신상 고지 명령하고 취업 제한 시켜서 얻는 이득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.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. 요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판사가 이제 신상 공개 명령, 고지 명령,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데, 이거는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부수처분이 나왔을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하고, 그 다음 공익, 재범 가능성 낮추는 공익하고의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초범이고 이제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악질적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가지고 해당 재판부에다가 진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게 상당히 집행유예 받는 거, 이거 형 받는 것보다도 이 부수처분이 상당히 사회적 활동 제약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사건은 그 신상 공개 명령, 고지 명령, 취업 제한 명령을 다 면제를 받았습니다. 예를 들어 뉴스에 조두순이 어디 안양인 간산인가 이사 오면 그 주변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면한 거죠. 그래서 성범죄는 이제 만약에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형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에 따라오는 사회봉사명령하고 그 다음 수강명령, 이제 범죄별로 그건 집행유예에 붙였을 때의 효과고, 성범죄는 추가로 더 신상공개명령, 신상고지명령, 그 다음 취업제한명령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좀 방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. 근데 이제 요 사건은 이제 초범이고 이제 뭐 수법이 고의적이나 악의적인 건 아니고 수치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. 재범 가능성 낮추는 그런 어떤 공익보다는 피고인의 사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서 요 명령들을 면제를 시켜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,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. 그래서
요 사건과 관련해가지고, 원래는 이제 신상공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사건인데, 면제를 받은 사건이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, 그리고 요거는 제가 판결문을 잘 좀 브라인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